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자, 5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 예제 문제들 한 번씩 좀 풀어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실무 신고 서식 작성할 때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아셨죠? 보고 놓고 대상이 아닌 건 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세금 계산서 수치본 중에서 1번 내용 중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샵 4번에도 같이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자 4번 신용카드 매수존표네요. 자, 요것은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여기에 이제 집계가 되는 건데, 자, 실무 서식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수령 명세서 갑질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이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수령하면, 자, 우리는 수령을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다. 그죠? 발행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쪽으로 가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고, 수령을 하게 되면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수령하면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가세포착 효과를 가져온다. 자, 이 가세포착 효과가, 자, 우리 세금 계산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이 가세포착 효과를 잡아내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매출존표도 똑같이 동일한 가세포착 효과를 가져오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을 수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죠? 자,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불가 사업자들한테 이 신카 매출존표를 받았다. 어떤 면세 사업자나 간이 가세자로부터, 그러면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있죠. 모욕, 이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 뭐 이런 것들요. 자,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 있죠. 뭐 면세, 토지, 그리고 접대비, 그리고 사업 무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요 내용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매입세액은, 자, 우리 여기다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3번이잖아요. 자, 불공제 대상은 이 3번 자체에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공제 가능한 것만 여기 샵 3번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수령 명세서 자 작성하는 거 알겠고, 자, 요것도 관련 예제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래별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도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아셨죠? 자, 읽고. 자, 우리 이제 의제 매입세액을 볼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은 자, 실무 서식으로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누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가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죠? 면세사업자는 당연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 가세사업자가 자,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매입가에게 일정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고 나서 그 면세 농산물을 통해서 제조 또는 가공을 한 다음에 가세제하로 판매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입가에게 일정액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복숭아. 자, 우리 먹는 거. 그죠? 자, 복숭아 먹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가세 면세 구분하지, 해외, 국내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런 복숭아를 구입을 한 다음에 깡통에다가 우리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자, 이 통조림은 가공이잖아요. 그죠? 자, 가공된 식료품이거든요. 복숭아 자체는 미가공이기 때문에 면세지만, 동일한 그 복숭아라고 하더라도 가공을 하게 되면 가세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공 식료품은 가세 제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 제하를 구입을 해서 가세 제하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한수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2를 볼게요. 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요, 제조 가공한 이런 제하나 이런 용역이 가세가 되면, 그때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정액을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공제 여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세 사업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면세 사업자나 뭐 이런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세 사업자니까 간이 가세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면세 농산물 등을요, 가세가 되는 제하나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 이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서 가세 제하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된다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제출해야 되고요. 자, 매입처별 계산서다. 그죠? 자, 여기 세금이 없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이거는요. 자, 면세 물품을 공급한 사람은 계산서를 발급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입 계산서를 받는 거고요. 이 매입 계산서를 누적을 하게 되면 합계표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자,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할 때 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요까지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아,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요, 제조업은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요, 자, 이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농어민들은 사업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말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조업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요, 농민한테 직접 공급받으면 그냥 신고서만 제출하면 우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가세 사업자가 명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가세 제하로 사용을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제요건 잘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요,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농산물의 매입 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제율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가지고 암기하기 좋게끔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자, 제조업하고 그리고 음식 점업하고 나누어서 우리 좀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냥 102분의 2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104분의 4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개인하고 간이는요 108분의 8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예요. 자, 가세 표준이 2억 원 이하 또는 간이 가세사는 4억 원 이하면 어이쿠 109분의 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106분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102분의 2입니다. 가세 유용장소도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의제 매입세액은요. 자, 공급받는 날 이게 우리 매입 시점이 된다. 그죠? 공급받는 날 기준으로 공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용한 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아니에요. 구입한 날, 매입한 날, 공급받은 날, 공급 시기에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에도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정산하는 개념이 한번 들어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시도 확정신고 시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확정신고 시에 한도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정신고 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단 다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매입가액 있죠. 자, 이 매입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매입가액을 잡아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가액은요. 자, 운임, 보험료 이런 부대 비용들 있죠. 전부 다 제외한 가액입니다. 순수한 물건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원재료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매입가액에다가 그리고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제 매입세액 계산할 때는요, 순수한 매입가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운임이나 이런 보험료는 사실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이런 운임 같은 경우에는 가세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할 때 그때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만약에 우리 농산물을 수입을 했다. 그러면 간세의 가세 가격이 매입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자, 우리 확정신고 시에는 한도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한도 계산은 확정신고에만 적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정신고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요, 한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없이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다시 1년 동안 한 가세 기간 동안 합쳐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 한도 비율도 외워야 되는데요. 자, 이 한도 금액은 어떻게 해주느냐. 자, 가세 표준. 그러니까 우리 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가세 제하로 또는 가세 용역으로
우리가 매출을 올릴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가세 표준에다가 여기 한도 비율을 곱하고요. 의제 매입세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우리 예정 신고 시에는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매입가액에다가 그리고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 매입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정 신고 시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 미니멈을 걸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총 매입가액, 그냥 6개월 총 매입가액. 자, 요거는 예정 매입가액이다. 그죠? 요거는 예정 플러스 확정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한다. 그죠? 자, 요 금액하고, 자, 우리 한도 계산 한다. 그죠? 한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정 신고 시에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것을 빼면 확정 신고 시에 공제 가능한 의제 매입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도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사업자는 단일률입니다. 그냥 40%로 끝납니다. 하지만 개인은 좀 달라집니다. 자, 개인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음식점이냐 아니냐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세 표준에 따라 가지고 55%, 45%, 65%, 50%부터 65%까지. 자, 외울 때, 자, 요게 요렇게 들어간다. 그죠? 자, 안 보이네요. 자, 55%는 자, 우리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5%씩 증감한다고 했을 때, 자, 요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하나의 탑으로 쌓아 가지고요. 제일 아래층, 그러니까 1층과 3층은 음식점 외의 개인이고요. 그리고 2층과 4층과 5층은 우리 음식점 한도 비율입니다. 자, 가세 표준. 자, 요까지. 자, 1층과 2층은 2억 초과고요. 그리고 3층부터는 2억 이하인데, 특이하게 마지막 꼭대기층 음식점만 1억 이하 65%입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암기를 잘 해가지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여러분들한테 계산 문제를 풀라고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 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다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의제 매입세액 공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련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주 잘 만든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예정 신고 시에 우리 그 공제액도 계산해 보고, 그리고 확정 신고 시에는 한도도 계산해 보고, 그래서 확정 신고 시에 받을 수 있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죠? 확정 때는 이거잖아요. 요거. 네, 요거. 그러려면 율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율은 바로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보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 줘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의제 매입세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이, 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자, 실무 서식으로는 재활용 패자원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뭐 계산 문제라든가 나오지는 않을 건데, 자, 공제 요건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자, 이것 또한 가세사업자입니다. 자, 국가 등 부가치세 가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 그죠? 그리고 간이 가세자로부터 구입, 그러니까 이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매입한 가세 사업자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는요, 이런 면세 사업자나 또는 우리 그 세금 계산 사업 발행 금지 업종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일반 가세사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매입세 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률은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패자원은 3입니다. 하지만 수출용 중고 자동차는 10입니다. 10. 자, 자동차는 10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소득세법을 곧 배울 거지만 소득세법에서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있죠. 그때 중고 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를 우리가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랑 숫자는 동일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다 가능한데요. 확정신고 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도 계산하는 방법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7번 겸용사업자의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 겸용이 뭐냐? 겸용. 뭔가 겸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라고 한다. 그죠? 맞아요. 자, 이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가세랑 면세랑 같이 하게 되면. 자, 실무서식으로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잡지사도 마찬가지고 다 겸용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어떤 인쇄업체가 있는데, 자, 이게 주식회사 서울잡지라고 한번 해봐요. 광고를 실어주게 되면 가세사업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세무서로부터, 자, 우리가 매출이라면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거고요. 광고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세사업과 잡지사업에서 어떤 세액이 발생했냐면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공통매입세. 예를 들어서요. 자, 저는 신문사가 더 낫더라고요. 저는 신문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신문사는요. 자, 신문 공급에 대해서는요. 자,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문 사이사이에 자, 광고를 실어줍니다. 그러면 그 광고에 대해서는 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신문사가 자, 유형자산, 그러니까 사옥을 취득을 한번 해봤다고 한번 해봐요. 자, 이 사옥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건물과 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릴까요? 자,
우리 이거 알죠? 건물의 공급은요. 자, 주택 제외입니다. 자, 건물의 공급은 가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공급은 언제나 면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서를, 자, 우리가 4억을 이렇게 매입한다고 했을 때, 자,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함께 받겠다, 그죠? 또는 계산서 자체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4억을 취득했는데요. 자, 4억은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리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4억에서는 우리 광고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문 공급에 대한 사업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억은 공통 자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건물을, 자, 건물과 토지를, 자, 우리가 뭐 1점 자, 건물과 토지를 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자, 건물이 뭐 한 3천만 원, 그리고 토지가 뭐 7천만 원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300만 원에 해당되잖아요. 자, 요 3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기 공통 매입세액요. 자, 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 줘야 됩니다. 자, 실질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공통 매입세액은, 자, 실질에 따라서, 자, 가세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요. 자, 면세 사업, 그냥 신문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요. 자,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00만 원을 매입세액 공제 받는 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 구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에 따라서 원래는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판단되지 않으면, 자, 안분 기준에 따라서, 자, 안분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천천히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통매입세액은 이런 겁니다. 자,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 중에서 가세사업과 면세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분명하니까.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은요, 안분계산을 통해서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경영사업자도 똑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줘야 됩니다. 맞죠? 자, 이거나 이거나. 네. 자, 안분 계산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우리는 안분 계산해낼 거예요. 아까 전에 말한 건물분 공급가액 3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것인가. 자, 그럼 공통매입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300만 원에다가, 자, 해당 가세기간이에요. 해당 가세기간. 해당 가세기간에 면세 비율을 곱하게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면세 비율은 가세 면세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면세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게 예정 신고 시에 먼저 했다가 그리고 확정 신고 시에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해당 가세 기간에 이게 예정 신고 시의 면세 비율과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 전체, 여기 정산하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면세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정 신고 시에는 좀 간편하게 안분 계산했다가 확정 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원래 원칙은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 사용 제한을요, 동일 가세 기간에 매입하고 공급을 해버렸대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 매입세 불공제분 계산은요, 해당 가세 기간이 아니고 직전 가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 가세 기간에, 그러니까 2월 5일 날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5월 7일 날에 다시 팔 수도 있잖아요. 동일 가세 기간 내에 발생이 했죠. 그러면 이런 동일 가세 기간에 매입하고 공급이 된 거에 대해서는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찾을 수가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동일 가세 기간에 매입하고 공급을 할 때는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산출을 못할 거기 때문에 직전 가세 기간에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한 시점에서 면세 비율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확정 신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제 해당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하느냐, 언제 직전 가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3번. 이런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 공급가액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공급가액이 없다는 것은요, 가세, 면세 이 두 개 모두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세나 면세 사업 중에서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둘 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 봐서요, 요 순서대로 우리가 면세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공급가액이 없다. 그러면 매입가액 비율로 계산하자. 자, 이런 매입가액 비율도 없으면, 자,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하자. 자, 만약 예정 공급가액 비율도 없으면, 자,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은요 반대입니다. 자, 디귿이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기역, 니은 순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은 어느 사업이 더 많이 면적을 점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건물은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게 안되면 매입가액과 그리고 예정 공급가액 비율로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할 때 제가 다시 공통 매입세액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분 계산 배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혹시나 깜빡하고 지연 제출할까봐 저 지연 제출 이제 안 받아줄 거예요. 네, 안 받아줍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할 거예요.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절대로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꼭
그 출석 과제물 제출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가족들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